자연을 닮은 목장에서 젖소와 살아온 30년 인생. 3대가 함께하는 화목하고 웃음 넘치는 목장 생활. 건강하고 신선한 우유를 만들기 위한 젖소 엄마 조옥향 씨의 목장 인생. 부쩍 쌀쌀해진 날씨, 집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방법 없을까? 알뜰하고 실용적인 소품으로 공간에 따스한 가을을 입힌다. 누구나 손쉽게 따라하는 가을 소품 인테리어 방법 대공개. 복잡한 레시피와 값비싼 도구 없이 홈베이킹하는 법.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홈베이킹 노하우 대공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목장이 있습니다. 정말이지 사랑하는 님과 함께 살고 싶을 만큼 아름다운 풍경인데요. 이 목장에는 귀여운 아기 동물들이 옹기종기 모여 사이좋게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목장의 주인공은 단연 젖소인데요. 배고파 우는 송아지 앞에 나타난 이 사람. 너는 설사를 하냐? 왜 이래? 어디 봐. 너 조그만 게 왜 일로 들어왔냐? 알뜰살뜰 30년간 젖소들을 돌봐온 조옥향 씨입니다. 이리 와봐, 아가. 이리 와. 이리 와. 우유 먹자. 이리 와. 엄마 왔어. 이리 와. 너는 남자애다. 그리고 너는 누구야? 백희? 백희 이리 와. 아유, 먹어라. 아유, 이뻐라. 아이고. 하루 24시간도 모자란 젖소 엄마 조옥향 씨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직 어스름한 새벽. 목장의 하루는 남편 김상덕 씨의 소 젖짜는 일로 시작합니다. 4시 반, 이제 4시서부터 시작하죠. 매일. 한 마리씩 차례로 젖을 짜는 텐덤 착유 방식이라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매일 새벽 짜낸 신선한 우유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냉각 탱크로 보내지는데요. 집유차가 올 때까지 탱크에서 저온 보관됩니다. 요즘 농장에서 젖을 짤 수 있는 소는 모두 30마리 남짓. 아침 시간이 짧기만 합니다. 조옥향 씨는 우사 청소에 나섰습니다. 2살때 앓은 소아마비로 다리를 저는 장애를 안고 있지만 몸을 사리는 법이 없습니다. 괜찮다, 젖지. 이 정도면 먹을만해. 맛있게 먹어. 30년간 깨끗하게 우사를 관리해온 젖소 엄마의 눈에 뭔가가 포착됐는데요. 아빠 안녕. 지금도 볏집이 이렇게 막 이런 게 막 넣어서 와요? 이거 흙 같은 거. 어쩔 수 없지. 아내의 잔소리를 피해 얼른 모카씨를 던져주는 김상덕 씨. 매일 모카씨를 먹이면 원유의 품질도 높아지고 양도 많아진다고 합니다. 목가시 섬유질이 많다고 그래 얘기해요. 그 젖소는 목가시를 꼭 먹여야 된다 그러더라고. 젖소의 먹이 하나에도 수많은 연구와 경험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목장 일은 낭만적인 전원 생활이 아닌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해야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다른 가축도 그렇겠지만 특히 이 젖소는요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몸무게, 체중, 유성분, 유량 이런 거 다 따져가지고 먹는 것들을 다 이렇게 다 계산을 해서 먹여야지 대충 먹였다가는 좋은 소가 안 나오고 좋은 우유가 안 나와져요. 그래서 그런 공부를 아주 많이 해야 돼요. 목장에 관한 공부를 많이 한 둘째 딸이 등장하네요. 엄마의 뒤를 잇기 위해 일본에서 낙농학원을 졸업한 지아 씨. 그런데 아직은 아침잠이 많은 나이. 몸이 따라주지 않아 고민이라네요. 아침에 잘 못 일어나요. 원래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5시
전부터는 눈 떠지긴 하는데 몸이 잘 안 움직이고 있어요. 힘든 게 있다면 어떤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냥 좀 소들 아프거나 그러면은 목장을 하기가 싫더라고요. 아파서 나갈 때 막 그럴 때. 소들이 아플 때. 네, 그러니까 뭐 제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소들은 막 골절이라든가 그런 거 되면 치료를 못 해요. 그러니까 뭐 나가는 수밖에 없는 애들이 보면 불쌍하죠. 우유를 납품하고 있는 한 우유 공장에 집유차가 도착했습니다. 납품 전 엄격한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우선 우유가 신선한지 알아보기 위해 원유와 알코올을 섞는데요. 이때 변질된 우유는 응고가 됩니다. 괜찮은데? 요게 이제 비중계라는 거예요. 여기에 물이 섞여 있으면은 여기 빨간 금 밑으로 내려가야 돼. 근데 이거는 지금 물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물을 섞는 거예요. 물을 섞으면 쑥 들어가요. 이게 물을 섞는 거예요. 이게 이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유가 하나도. 오늘 검사는 모두 합격. 젖소 엄마 조옥향 씨의 꼼꼼한 관리 덕분입니다. 검사를 다 하네요? 그럼요. 우유 검사해가지고 우유 성분이 나쁘면 안 가져가요. 그리고 이거 잘못하면 항생제 같은 거 들어가면은 이거 차 하나 돈을 다 물어내야 돼요. 지금 7시인데 우유차 가지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 전에 우유가 다 식어가지고 처음에 나오면 한 30, 우리 체온이랑 똑같은 거를 우유가 세균이 번식하지 말라고 3도 정도로 식혀놔야 돼요. 우유를 빨리 식혀야 되거든요. 그리고 식혀야 우유를 가지고 우유가 뜨끈뜨끈한 거 가다가 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거고요. 납품하고 남은 우유는 저온으로 살균해 목장에서 유제품을 만드는 데 씁니다. 이 짜갖고 살균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우유하고 다른 거죠? 그렇죠. 이건 원액이니까. 네.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고소 맛을 못 느끼세요? 고소, 이런 맛이 처음이어가지고 지금 고소하다고 해야 되나? 일반 슈퍼에서 파는 거하고 우리가 틀릴 거예요. 원액이. 네 가족에서 시작해 지금은 손주들까지 3대 7가족이 모여 살고 있는데요. 젖소들의 엄마에서 자식들의 엄마로 또 할머니로 돌아온 시간. 손주들이 두부를 잘 먹으니까 이제 두부 부치고 아침에 호박 주워 왔잖아요. 유사에서 그거 이제 전 부쳐서 먹으려고요. 이거 입고 오는 거라서. 3살, 4살, 5살 손주 셋에 딸의 잔소리까지 가세한 정신없는 아침. 가을에 두껍고 애들 거는 애들은 금방금방 크니까 작아가지고 빵꾸 나는 것보다 나도 치고 큰 거 산 거고 또 두꺼운 거는 젖 자러 갈 때 아침에 발 시려우니까 두꺼운 거 사지 발 시려서 동동거릴까봐 그래서 일부러 그냥 두꺼운 거 샀거든. 또 잔소리네. 큰 소리를 치긴 했지만 딸들을 위한 아침상엔 엄마의 정성이 가득합니다. 엄마 학교 가야지. 10시까지. 그래서 떡볶이 누가 만들어? 만들고 가. 왜? 지금 만들고 그럼 딱이겠네. 꼭 가야겠네. 안 가면 안 되냐? 내보내면 안 오는데. 가족이 함께 일하다 보니 대화의 대부분도 일에 관한 것인데요. 그나마도 아침에나 이렇게 이야기할 짬이 난답니다. 목장 일을 하느라 주말 부부로 지내는 두 딸. 결혼은 했지만 어리광은 처녀적 그대로입니다. 엄마 밥 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라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먹어요. 딸들이 내가 없으면 밥을 안 해주면은 그게 할 시간이 없는 거잖아. 밤 되면요. 밥은 솔직히 그냥 자고 싶은 거예요. 몸이 피곤하니까. 가족과 젖소까지 억척스레 챙기는 조옥향 씨도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땐 곱디고 온 새댁이었습니다. 제가 29살 때요. 네, 지금 말로 이제 귀농인데요. 그 남편 직장을 서울서 다니는데 맨날 출장이 많고 또 사는 게 좀 맨날 그냥 답답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여기 농촌에 내려와가지고 소도 기르고 꽃도 기르고 이러면서 살자고 그러고서 내려왔죠.
낭만적인 생각으로 시작한 목장. 소 3마리로 출발해 우수한 원유를 생산하고 100여 마리의 목장으로 성장하기까지 참 고난도 많았습니다. 처음에 여기를 내려왔는데요. 동네 분들이 도시 것들이 몸도 불편한 게 며칠이나 하고 가느냐가 못할 거라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 허가가 안 나서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환자를 보셔야 되니까 그 첫차를 타고 가시는데 우산도 없고 비가 막 오는데 이게 비닐 포대를 뒤집어 쓰고 이제 가셨어요. 버스를 타러. 근데 동네 할머니들이 그걸 보고 아우 새끼를 둬가지고 고생한다 이러면서 안 됐다고 그러는데요. 내가 여기서 못 살고 가면은 진짜 우리 아버지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갖고요. 아버지한테 실망 안 시켜드리는 딸이 되려고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힘든다는 소리 안 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오전이 되자 낙농업 체험으로 온 초등학생들로 북적입니다. 지금은 연간 2만 명이 방문할 정도지만 사실 그 출발은 15년 전 일어난 원유 파동이었습니다. 일대 위기를 맞은 조옥향 씨는 오랜 고민과 준비 끝에 9년 전 유가공품을 생산하고 체험하는 목장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줄넘기를 해주세요. 인생의 위기가 최고의 기회가 된 셈이죠. 이거 늘어나죠? 힘들 때마다 버팀목이 돼준 건 역시 가족이었습니다. 엄마를 보며 자란 둘째 딸 지아 씨는 일본에서 체계적으로 낙농업을 배웠고 체험 농장의 주축이 됐습니다. 빼지 말라고! 그리고 첫째 딸 지은 씨는 엄마의 농장에서 생산한 우유로 맛있는 과자와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좋은 먹을거리를 만들고 싶다는 엄마와 같은 꿈을 꾸고 있는 거죠. 5년 전에 어떤 박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럼 너가 소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소가 어떻게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서 좋은 원유를 만들고 하는 건지를 처음 과정을 다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재료에서부터 건강한 재료로 해서 건강한 먹거리를 만드는 걸 저는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아주 몸으로 배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단점은 같이 일상적인 뭐 여행을 간다든가 뭐 어디 뭐 이렇게 쉬러 간다든가 이런 일을 못 하니까 그게 굉장히 큰 이제 욕심이지만 단점이에요. 고마운 것도 있고 싸울 때는 윈수 같고 그렇죠 뭐. 그래도 응어리가 금방 풀려요. 이게 남끼리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이게 안 풀리는데 가족이기 때문에 어떤 응어리가 있다가도 그 응어리가 금방 풀릴 수가 있어서 가족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날 오후 다양한 유제품 개발을 위해 둘째 딸과 치즈를 만들어 보기로 한 조옥향 씨. 이게 송아지 유액이고요. 이 유액을 이 랩넷을 발견하면서 치즈의 르네상스가 돼요. 랩넷을 이용해 치즈의 원재료인 커드를 만들 건데요. 주워 넣는 것 같죠? 정확하게 제 양을 넣어줘야 돼요. 이거 얘를 한번 만져보세요. 어떻게 되나? 아, 예, 좀 따뜻하지요? 따뜻. 이게 34도, 38도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 이유가 이게 서아시아 유목민들이 먹던 거라 사막에서 이거 이제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이제 저희가 이제 옮겨서 하는 거고요. 자, 지금 이제 랩넷이 들어갔어요. 신기하게 한 30분만 지나면은요, 얘네들이 묵처럼 이렇게 이제 굳어져요. 이거 보세요. 우유 단백질이 응고돼 묵 같은 질감이 되면 1차 준비 완료입니다. 잘라가지고 우유 속에 수분을 빼줘야 돼요. 자, 이제 응고된 덩어리를 잘게 잘라주는데요. 오늘 치즈가 너무 잘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 유청과 분리된 우유 덩어리를 꺼내줍니다. 자, 이걸 커드라고 부르는데요. 우유 단백질인 카세인이 주 성분입니다. 찬물을 넣어가지고 발효를 중단을 시켜줘야지. 그렇잖아요. 이게 뻣뻣하거나 시거나 이게 치즈가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요 상태에서 이제는 더 이상 늙지 말라고
이렇게 젊음을 이제 유지하라고 이렇게 이제 안 늙게 해줘야 돼. 노화 방지를 해줘야 돼. 얘가 이 커드가 안 늙게 시대. 이 안에 이제 유산균이 잠을 자고 있으니까. 짜잔! 이제 어떤 치즈로도 만들 수 있는 커드가 완성됐습니다. 자, 커드로 신선 치즈를 만들어 볼까요? 뜨거운 물에 담가 연해진 커드를 반죽하고 소금물로 응고시키는데요. 커드 반죽을 느리고 응고시키길 반복하면 신선 치즈로 변신 완료입니다. 이외에도 커드의 단단한 정도에 따라 다양한 치즈가 만들어지는데요. 얘는 그 한 10년 정도 됐어요. 음식에 갈아서 이렇게 많이 뿌려서 먹는데 제가 이름을 묵은지라고 한국의 김치랑 비유를 하면은 그리고 이제 요거는 한 1년 정도 돼서 만든 지가 요거 이제 비닐 코팅이 돼 있는데 김치를 말하면은 김장김치 이거 가지고 항아리에서 꺼내서 맛이 들어 이제 익혀서 먹는 치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금방 짜서 금방 만들어 먹는 거라 제가 요거는 이제 겉절이다. 요거는 이제 리코타 치즈라고 이제 부르는데 외국에서 죽기 전에 먹어봐야 할 치즈 20가지 중에 한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자연 치즈라 이렇게 부르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게 원래 전쟁식품인데 이거 하기 전에 커드라는 게 있어요. 그 커드를 대량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비닐에 봉다리 하나씩 다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야 그럼 얘는 왜 이렇게 맨날 비닐을 넣어놨느냐, 얘는 왜 11년을 뒀는데도 이게 안 썩고 이렇게 잘 있느냐. 이 차이가 얘는 유산균이 있어요. 그런데 얘는 그런 게 없습니다. 유산균이 없어요 우선은. 근데 유청 속에 0.3% 정도의 치즈 먼지라다가 자잘한 미세먼지 덩어리들이 모여 있어요. 얘네들을 산하고 열을 가해주면 이게 뭉쳐져요. 그래서 여기다 원유를 넣어가지고 그래서 뭉친 거를 구연산이나 레몬즙이나 식초를 넣는데 이거는 이제 레몬즙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러면 아주 향긋한 과일 냄새가 나는 리코타 치즈라는 걸 만들어요. 얘가 85도까지 올라가야 돼요. 근데 그 전에 보시면은 덩어리가 조금씩 뭉쳐질 거예요. 근데 그때 맞춰서 우유도 좀 넣어줘야 되고요. 유청에 신선한 우유를 넣고 은근하게 끓여주는데요. 우유가 가열되는 동안 생레몬을 즙을 짜서 준비합니다. 향도 나고 과일 향도 나고. 그런 다음 체에 걸은 레몬즙을 우유에 넣고 약한 불로 뭉근하게 끓입니다. 아까보다 많이 덩어리가 커졌고 몽글몽글해졌잖아요. 유청이 분리되고 서서히 끓어오르면 깨끗한 면포에 담아서 유청을 완전히 빼줍니다. 유청을 많이 뺄수록 단단한 리코타 치즈가 된다고 하네요. 드디어 먹음직스러운 리코타 치즈가 완성입니다. 엄마들이 요새 소세지 첨가자가 많이 들었다가 잘 안 먹이시잖아요. 근데 집에서 만드실 수가 있어요. 삼겹살 한 그릇이면 3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200g이 들어있어요. 요 이제 검정깨, 소금, 후춧가루 이게 이제 들어가는 건데 첨가물이 없어 건강한 우유 소시지는 의외로 만들기 간단합니다. 우선 비닐봉지에 간 삼겹살과 우유 그리고 양념을 넣고 잘 섞이도록 손으로 주물주물 반죽을 해주세요. 소의 껍데기를 녹여가지고 만든 인공 내장이라면 되겠죠. 돼지의 내장. 이제 전혀 먹을 수 있고 인체에 무관한 거거든요. 해롭지 않아요. 얘를 여기다 이렇게 다 집어넣어요. 여기를 묶으시면 안 돼요. 여기 주시고요. 그런 다음 짤주머니에 고기 반죽을 가득 채워 인공 내장 안으로 고기를 짜서 넣어주세요. 이때 고기가 너무 많이 채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얘를 이게 삶으면은요 얘네들이 이렇게 늘어나요. 팽창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기 같은 것도 빼주시고 이렇게 만드세요. 그 다음엔 실을 이용해 먹기 좋은 크기로 나눠서 묶어줍니다. 하셔갖고요. 여기다 이제 이건 소세지 삶은 물을 만드는 여기 이제 우유가 들어가요. 이렇게 월가스 파리 78도가 넘어가면 안 되고요. 저온에서 삶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고온에서 삶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요. 자, 아까는 고기가 이렇게 물컹물컹했는데 지금 이게 단단해졌지요. 이렇게 이제 탱탱하고 쫄깃한 식감은 기본이요. 담백하고 고소한 맛까지. 아이들 입맛은 물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우유 소시지 완성입니다. 자,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조옥향 씨. 꿈 하나를 쫓아 달려온 30년의 세월. 꿈을 이루는 과정을 즐겼기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농촌에서 일은요 만들기 나름이게 하기 나름이게 눈에 보이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좀 부지런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일이라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삶을 즐기시면 돼요. 얼마나 이뻐요. 이렇게 뽑으면은 이 강아지 풀 있잖아요. 이 강아지 이 강아지 꼬랑지 이거 말한테는 이게 건강식의 비타민이에요. 여기 청소도 할 겸 이렇게 뽑아요. 뽑아가지고 이리 와. 엄마가 불러. 이리 와. 벨라 이리 와.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일으켜준 것이 이 엄마라는 이름이었죠. 누군가의 엄마가 되는 것의 행복이 30년을 지켜온 꿈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기 삶에 안주하지 말고 항상 노력하고 가능성을 가지고 꾸준히 포기 안 하면은 그 꿈이 3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포기 안 하고 자기 삶을 자기가 갖고 가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